그러면은 일단 바로 다음 교육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게시글 관리 기능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뭐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에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면 가입인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게시판 리스트에 어떤 게시판 리스트든 여기 이 밑부분 게시글 관리 박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 관리자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주인공은 오연상 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고 이 게시판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체크하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 가입 인사라는 게시판에 있는데요. 이것을 자유 게시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동하면 없어졌죠? 2011년 11월 15일 없어졌어요. 자, 다시 가보면 자유 게시판에 가서 확인해보면 4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여기 있네요. 오연상님이 이쪽에 있죠. 이걸 다시 가입인사로 옮겨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카테고리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저희한테 이제 중고차 매매상을 하시는 분이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까요? 벤치마킹 할 만한 사이트가 있습니까? 딱 하면 보통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보배드림, 그 다음에 SK 엔카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그 사이트 가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 중에서는 1, 2위인데요. 거기는 매물이 엄청 많아요. 자, 거기에 카테고리가 몇 개 정도 되냐? 거의 한 1000개 넘을 겁니다. 차종별로, 연식별로, 국가, 각각, 해외 차들의 수입차라든가 이런 건 엄청 많겠죠. 자, 그런데 중고차 매매 상사를 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차가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팔려고 그런 차가 몇 대나 될까요? 한 1000대? 될 수가 없겠죠. 100만원씩만 해도 10억이잖아요. 근데 한 500만원 해버리면 50억인데 그 돈 있으면 제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 근데 1000대라고 그냥 칠게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보배드림하고 SK 엔카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1000개가 넘는다고 했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으면 카테고리당 차가 몇 대씩이죠? 한 대잖아요. 한 대 미만일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사실 그 개인 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1000대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빈티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1000개에 차 1000대 해봤자 카테고리 한 대씩이잖아요. 없어 보여요, 대단히.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없네? 사실 이 사람은 차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국산차, 수입차.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500대씩이잖아요. 나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위에 사람들 해가지고 한 10,000대 됐어요. 그러면 업체별로 삼성, 현대, 기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쪼개놓는다든가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한 10만 대 이상 넘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카테고리를 디테일하게 쪼개야 됩니다. 1000개 이상은 쪼개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는. 왜 그럴까요? 방문자가
방문자가 차량을 국산차 수입차 했는데 10만 대를 그렇게 해놓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차를 찾기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냐, 방문자 편의성을 위해서 카테고리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막 구색을, 홈페이지 만들면서 구색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막 게시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다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한 20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게시판 하나당 글 하나씩만 올리려고 해도 글 20개씩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대단히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대단히. 그럴 때 이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게시판을 만들고, 나중에 여기에 글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방금 전에 게시판 만드는 것은 가르쳐 드렸잖아요. 만들어 놓고 게시판 카테고리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컨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문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처음부터 그냥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러지만, 벤츠 뭐 아주 CC 높은 거 아니면 뭐 BMW 720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해도 기름값 때문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쓰고 말지, 그거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경우하고 똑같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그걸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어떤 남의 어떤 허세, 지금 이미 성공해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의 모델을 보고 똑같은 구조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이동, 그 코너를 이동할 수 있는, 그들 컨텐츠를 이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현상님의 변경 항목을 조회수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823이죠. 723 하고 수정하면 723으로 바뀌었죠. 자, 아까 제가 게시판 전체 항목 교육 들어갔을 때 1에서 9까지 해가지고 하는 기능하고 이걸 넣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못 쓸, 어디에서 나쁜 짓 하는 이 어뷰징하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조작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상대적 약자의 개념이 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조회수가 다 0이죠. 처음에 올리면 사람이 들어왔다가 조회수가 다 0이면 어떻게 하냐, 보다가 얼마나 볼 게 없으면 하고 그냥 나가요. 애써서 왔는데 사실상 신뢰성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사이트를 처음에 오픈하면 어떻게 하냐면 F5번 눌러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막 내가 누른다는 이야기예요. 눌러가지고 조회수 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네이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 오픈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들 올려놓고 지들이 클릭 안 해봤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 친구들한테 야 회원용 가입 좀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어떤 조회수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도덕적으로 대단히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조회수 조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이트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세팅적인 그냥 볼만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정도의 조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게 아까 드라이버스라는 사이트 방문자가 몇 명인데요. 회원만 몇 명인데요. 매물이 하루에 뭐 6, 700개씩 올라오는데 자 그걸 내가 가가지고 하나씩 조회수 조작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방문자가 지들이 와서 알아서 클릭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작이다, 어뷰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처음에 세팅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5번 눌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 2011년 11월 15일이죠. 체크하고 오늘 2012년 이걸로 하면 맨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날짜로 하니까. 그렇죠. 다시 15일로 수정하고 뭐냐면 역시 똑같아요. 처음에 뭐 컨텐츠 막 해가지고 같은 날짜로 쭉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DB 뭐 여러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팅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현상님의 글을 상위에다 고정을 해야 되겠다. 이 게시판 맨 위에다가 뭐 공지사항 뭐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고정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제하면 다시 내려올 거고요. 기능만 아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이 부분을 잠금 그리고 여기가 속도가 많이 느리네요. 네트워크 속도가. 그래서 감춘. 잠금하고 감춘의 의미는 아시죠? 잠금은 뭐죠? 열쇠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보이는 거잖아요. 리스트상에 이 글 자체, 리스트상에는 존재하는데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예, 키가 없으니까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춤은 뭐냐?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 자체에 안 보이는 거죠. 누구만 확인이 가능하다? 관리자만 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현상님을 상위 2번 하시면 가보면 오늘 날짜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아마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지칠 겁니다. 컨텐츠를 막 올리다가 지칠 거예요. 근데 컨텐츠 없이 사람들이 방문하겠지라는 혹시 기대 심리가 있다면 그 부분 완전 버리셔야 돼요. 대단히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많은 방문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기 날마다 쓰기 힘들죠. 컨텐츠 올리다가 나중에 지쳐요. 그럴 적에는 잠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상위 이동 한 번씩 날짜와 무관한 컨텐츠를 한 번씩 이동만 시켜주면 그래도 이 사이트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게시판만 만들기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편집은요, 이것은 제가 행렬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미 설명해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DIV라는 그 관점, 그래가지고 그 구조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첨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바꾸는 것만
설명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왜 인터넷이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려지면 안 되는데. 앞에도 좀 느립니까? 이상하네. 닫았다가 해볼까? 할 것은 많은데. 자, 맨 밑에 버튼을 관리자 버튼 보시면요, 두 번째 모바일 편집을 누르면 어디로 가냐? 모바일 관련한 페이지 게시판들이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바일 홈 같은 경우에 누르면 안에 대문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이미 왜 깨지죠? 이게 아마 깨져서 보이지. 네, 뭐 예를 들어 GMB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용 자체를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바꾸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튼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바일 편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가 뭐라고 했죠? 로그 분석입니다. 로그 분석. 예를 들어서 회사로 이야기를 하면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트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먼저 구글 쪽으로 가서 구글 사이트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메일 계정을 구글로 그냥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구글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뭐 이메일이라고 치면 나오겠죠? 그러면 구글 뭐 메일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하나 무료로 하나를 만드시고요. 뭐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만들었다 싶으면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검색을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글 웹로그 분석 뭐 공식 사이트에 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뭐였지? 맞나? 아, 맞네요. 자,
가보시면 아마도 저는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여기에 관리 부분 누르면 세계정, 아마 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건지, 웹사이트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웹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웹사이트다, 이 부분 하고요. 첫 번째, 웹사이트 이름,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사이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밑에 웹사이트 URL에서 선택 HTTP하고 HTTPS가 있는데요. HTTP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예라고 해가지고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HTTP 하고 난 다음에 따따따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따따따 앞에 HTTP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요. 뭐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근데 가끔가다 앞에 따따따 안 붙여도 어차피 링크는 뭐 연결되니까 그걸 빼야 되겠다.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꼭 여기에서 예제 해준 대로 그렇게 따따따를 붙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종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기준 그대로 거기에 비슷한 거 아무 것이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시간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나는 뭐 지금 가끔 뭐 태국 한 번씩 간다고 해서 태국 선택하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꼭 대한민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이름, 뭐 여러 소통을 하나 이상의 추적 아이디를 보유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었네요. 계정을 열어주면서 이게 어제도 제가 교육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추적 아이디, 추적 아이디 이게 뭐지? 나오는 게 나오는 테스트. 그 다음에 동의 어디냐, 여기에 대한민국이다 이것만 하시고 동의야. 그리고 넘어가면 어떤 것이 나오냐, 무엇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단일 도메인이다. 예를 들어서 site.kr 이거 하나만 쓸 적에는 단일 도메인이 되겠죠. 두 번째, 여러 하위 도메인 뭐냐면 카페.site.kr 또는 뭐 블로그.site.kr 뭐 이런 식으로 앞에 하위 도메인이 존재할 때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 최상위 수준 도메인 뭐냐면 .kr, .co.kr, .net, .com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적에 이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립트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대로 복사를 하죠. 아래 코드를 복사한 후 출력하려는 모든 페이지에 닫기 태그인 이 부분에 넣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뭐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사이트가 있죠. 자기가 만든 사이트, 그 사이트로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페이지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모든 페이지 닫기, 헤드 닫는 태그 앞에다가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어떤 거냐,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서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쇼핑몰 레이아웃,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이 있을 경우 모바일까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넣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메인 페이지 편집하는 곳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상단을 보시면 아까 DIV라든가 테이블 만들 때 왔었던 아이콘 위쪽에 보면 헤더 메타 JS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여기에서. 네, 맨 아래 닫는 헤드 태그 여기겠죠? 왜 그러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바로 앞에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엔터를 치고 여기다 위에다가 사이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레이아웃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맨 밑에 관리 메뉴에서 레이아웃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가서 서브 레이아웃을 누르면 또 역시 헤더 메타 JS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에서 어디 이 부분이죠. 한칸 띄우고 여기에다 그대로 붙여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쇼핑몰 레이아웃 여기 넣어야 되겠죠. 가서 이 부분에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모바일 쪽이라 모바일 메인 뭐 서브 이것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모바일 웹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까지만 서브 레이아웃하고 쇼핑몰 레이아웃하고 그 모바일 웹까지 그것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어떻게 저장만 하시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완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빠르면 2시간 그리고 조금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로그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잘못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었다고 가정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자, 되고 나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과연 이게 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자, 뭐 날짜를 여기서 보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10월 17일까지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선택한 기간 이렇게 전체를 적용해가지고 그 날짜를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 그래프는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만약에 광고까지 한다고 하면 내 사이트가 내가 돈 들여가지고 광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프가 계곡같이 이렇게 꺾인 곳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운영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말이에요. 휴일날에는 사이트에 방문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주말에는 방문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깊게 파였잖아요. 이건 뭘까요? 네, 추석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는 더 넓게 파였죠. 이런 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근데 아무리 추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서버가 다운됐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열리지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돈 내고 광고 있다고 해보세요. 광고 했다고 하면 나 헛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빨리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 같은 것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맛배기로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표준 보고서에서 먼저 인구 통계, 위치,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 나오겠죠? 위치 부분을 누르면 방문자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고 언제 시간은 어느 정도 했었고 신규 방문자는 몇 % 정도 되고, 그리고 뭐 한국 눌러보면 각 지역별로 또 다시 나오죠. 이것을 다 하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몇 %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각 하루 단위 또는 뭐 한 달 단위로 또 이런 경우를 날짜만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규 방문자하고 과연 재방문자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예를 들어 신규 방문자가 뉴 비지터잖아요. 58.67%가 신규 방문자였고, 재방문자, 이미 회원 가입했다던가 이미 여기 한번 들어왔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 비중이 41.33%다. 그런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시 기술 환경 볼까요? 브라우저는 요즘 어떤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 파란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익스플로러일 거예요. 근데 지금 67.14%밖에 안 돼요. 옛날엔 거의 한 98%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크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됐냐? 역전이 됐어요. 크롬의 비중, 마켓 쉐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롬에서 사이트가 안 열린다? 문제 있는 사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광고를 할 때 크롬이라는 부분 자체는 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표준이라든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해집니다. 폭력 솔루션은 그런 부분들이 최적화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는 뭐 이런 비중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기기별로 한번 볼까요? 어떤 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면 애플 뭐 208명이죠. 근데 뭐 소니 에릭슨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근데 삼성치는 다 합쳐서 따로따로 기종별로 다 쪼개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삼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기종별로 확인하겠죠. 예를 들어서 앱을 개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는데 요즘 가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 앱 같은 경우에 OS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뭐 진저브레드 했다가 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했다가 요즘은 젤리빈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뭐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안드로이드는 바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사별로 기종별로 다 틀려요. 안드로이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관리가 힘들어서 내가 앱을 개발해 놓고 그 부분 각 기기별로 전부 다 최적화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혹시 앱이라는 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앱 자체는 계속 그 부분 관리자를, 개발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은 최적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래픽 소스로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전체,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네이버, 각각 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죠. 네이버는 과연 어떤 키워드를,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지 볼까요? 이걸 저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저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방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네이버를 통해서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키워드 광고할 때 어떤 광고를 하니까, 어떤 키워드에 광고를 하니까 방문자가 많더라. 또 이 키워드로 하니까
우리 물건들,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잘 구매를 하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키워드의 광고를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인페이지 웹 컨텐츠 부분에 인페이지 웹로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몇 명이 접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치로 가면 48명이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다 현재 이 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 것을 비율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뭐 광고 마케팅을 할 적에도 어느 지역에 나한테 더 득이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애널리틱스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것이 될 거예요.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뭐 사러 오던 말던 뭐 이렇게 그냥 뭐 사이트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좀 무모한 것이 되고요. 이제는 이 부분 방문자조차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방문자인지 아닌지 또 이 사람이 결국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기까지 이 사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환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환 설정을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어느 페이지부터 도착한 내가 필요로 하는 뭐 회원 가입이었다. 전환의 설정이. 그러면 회원 가입하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